네, 안녕하세요. 오늘 그 동기화된 이야기, 4 플러스 스토리라고 이야기하죠. 동기화된 이야기에 대해서 함께 우리 실습하고 또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4 플러스 스토리는 우리가 일상 속에서 활용할 수 있고 또 특별히 관계기술 훈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7번째 기술이죠. 이 동기화된 이야기가 왜 중요한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동기화된 이야기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동기화가 무엇인가 이제 트랙 2에 가면 좀 자세하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 동기화란 이제 동시적 상호 교류라고도 이야기하죠. 동시적 상호 교류. 다른 사람과 마음이 통하는 것. 그래서 이 싱크로나이즈드라고 하는 수영이 있죠. 함께 마음이 합해야 이 수영 경기에서 잘 이길 수가 있죠. 마음과 마음, 이신점심이 되어서 함께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 다른 사람과 올바른 사고를 공유하게 되는 것, 공유하는 것, 적절한 강도와 양과 시기를 맞춘다. 동기화 상태가 되면 다른 사람이 슬퍼하면 함께 슬퍼하고 다른 사람이 기뻐하면 함께 기뻐하고 이런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의 마음을 읽는 것이죠. 그 사람의 감정을 함께 이렇게 튜닝을 맞추면서 함께 조율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적절한 강도와 양과 시기가 때에 따라서 또 시기에 따라서 이렇게 잘 맞춰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싱크로나이즈는 이제 이 훈련에 있어서는 이 뇌가 조화롭게 작동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뇌가 조화롭게 작동되는 거죠. 우리가 그 첫 번째 우리 앞부분에서 배운 것처럼 우리 뇌에는 조절센터들이 각각 있습니다. 총 우뇌에 4가지 조절센터가 있죠. 각각의 조절센터의 기능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기능들이 적절하게 잘 조화롭게 작동을 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서 이 싱크로나이즈드, 이 동기화가 이루어지면 다른 사람과 관계에 있어서도 잘 이 동기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안의 뇌가 조절센터들이 잘 동기화가 되고 또 다른 사람과도 동기화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동기화란 기쁨과 평안을 통해서 훈련이 됩니다. 기쁨과 평안은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기본적인 그러한 상태. 그래서 다른 사람과 관계에 있어서 기뻐하고 나 혼자 있을 때는 쉼과 안식을 누리며 평강을 누리는 것. 이런 것을 잘 조절할 줄 알아야 되고 이것이 조절된 상태. 그래서 충분하게 그것이 조절되어 있으면 이제 잘 동기화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죠. 기쁨과 쉼, 기쁨과 안식을 누리면서 살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기의 그 상태를 조절을 할 수 없는 거죠. 못하는 거죠. 이 트랙 1의 가장 중요한 이 주제는 뭐냐면 Mastering of Joy and Rest죠. 그래서 기쁨과 쉼, 우리가 그것을 잘 조절하도록 우리가 훈련되어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 훈련이 바로 동기화, 자기를 싱크로나이즈, 동기화시키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자, 이 동기화된 이야기는 이제 그 전체적으로 뇌가 잘 훈련되어 있을 때 이 동기화될 수 있습니다. 이 뇌가 잘 훈련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 뇌가 잘 훈련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뇌의 4가지 레벨, 4가지 조절센터가 잘 훈련되어 있고 그리고 뇌의 역량이 높아야 돼요. 이 뇌의 역량이라는 것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겠죠. 그러니까 뇌에서 사고하고 뇌에서 판단하고 뇌에서 지시하고 뇌에서 말하게 하고 뭐 이 모든 어떤 역량들이 굉장히 높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과거의 사건에 끌려다니지 않아야 합니다. 트라우마.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이제 상처가 있고 그 상처로 인해서 이제 트라우마가 생기게 되는데 이 과거에 이 트라우마에 끌려다니지 않은 이런 상태가 될 때 뇌 전체가 잘 협력이 된다는 거죠. 뇌 전체가 잘 기능하고 작동하고
그리고 정상적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훈련을 위해서 이 동기화된 이야기가 고안되었습니다. 이 동기화된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뇌가 잘 서로 작동할 수 있도록 고안된 그 프로그램, 고안된 기술이 바로 이 7번째 동기화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뇌를 훈련하는 방법 중에 최고의 방법은 바로 이야기식으로 훈련하는 것인데, 뇌 전체가 협력을 요하는, 뇌 전체가 각각의 기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레벨, 조절센터, 각각의 레벨, 이게 조절센터라고도 이야기하고 레벨이라고 그 단계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이것들이 서로 협력을 요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뇌를 훈련시키는 거죠. 왜? 뇌를 최적화시키고 뇌가 정상적으로, 뇌가 그 가장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기능하기 위해서 이 훈련을 하는 것이고, 이 훈련 방법 중에 가장 탁월한 방법은 이제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뇌를 훈련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이 4플러스 스토리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우리가 그 4단계 통제센터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배웠죠.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1단계는 애착과 관련이 있고, 2단계는 감정, 3단계는 관계, 4단계는 정체성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각각의 뇌를 잘 훈련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이 무의식의 단계, 이 2단계가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분노가 일어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울해지고 뭐 이런 상황을 겪는다는 거죠. 이 3단계와 4단계를 적절하게 훈련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과의 대인관계가 두렵고, 또 4단계에 가서 내가 어떻게 나답게 행동할 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 각각의 이 1, 2, 3, 4단계를 각각 훈련시키면서 이 플러스는 이제 이것이 우뇌에 있다면 플러스는 좌뇌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는 이제 5번째 단계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잘 조절되어지면 이것이 5번째 단계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이 이야기, 언어는 바로 좌뇌에 있죠. 그래서 이 4가지와 이 5가지 언어를 다 포함한 이 4플러스 스토리, 말하는 것을 통해서 이 우뇌와 좌뇌를 훈련시키면서 이 1, 2, 3, 4단계를 전부 다 훈련시키는 그런 것이 바로 동기화된 이야기 스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야기하는 것은 좌뇌죠. 그리고 이 레벨들, 4가지 레벨은 전부 다 우뇌에 있죠. 그래서 이 1, 2, 3, 4단계를 적절하게 조절하는 훈련을 하면서 동시에 이야기를 통해서 함으로써 이 좌뇌와 우뇌를 동시에 훈련시킨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7번째 기술, 이 4플러스 스토리는 이 우뇌 조절 중추의 4가지 레벨을 잘 조절시키고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뒤에 나오겠지만은 이제 감정을 표현한다든가 몸의 반응을 이야기한다든가, 그리고 나답게 행동하는 것, 어떻게 리턴트 조이했는지, 또 상황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또 언어적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비언어적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이 모든 그러한 훈련들을 통해서 이 우뇌의 조절 센터, 조절 중추를 잘 훈련시키는 그러한 스킬이라고,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잘 짜여진 이야기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서로 깊은 친밀감을 느끼고 서로 하나 되게 하는 그러한 기술이 되는 것이죠. 서로 하나 되게 합니다. 서로 감정을 서로 표현하고 감정을 나누고, 저희가 이런 훈련을 하게 되다 보면 이것을 훈련하다 보니까, 파트너와 함께 실습하다 보니까 굉장히 친밀감이 생겼다, 굉장히 가까워졌다, 굉장히 감정을 솔직하게 나누게 됐다,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이 동기화된 이야기가 그렇게 서로를 하나 되게 하도록 디자인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훈련을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뇌 기술이 발달하게 됩니다. 이것이 잘 조절되고 훈련되어져서 이 레벨들 각각의 이런 이 조절 센터들이, 조절 중추들이 잘 훈련됨으로써 계속해서 이제 성숙한 그런 정체성으로 변화되어 가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 동기화된 이야기를 배우는 데는 시간도 필요하고
끊임없이 연습을 해야 됩니다. 처음 트랙 1에 이 훈련을 받으시는 분들은 이 훈련이 왜 하는지를 잘 모르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무리 설명드려도 이것을 이해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듣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사실인지 직접 체험을 해본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의구심과 또 이해가 많이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훈련을 하면 나중에 이것이 차차 자기 것이 되면서 이렇게 굉장히 변화가 일어나는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기술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 기술들을 저희가 계속 배우는 것이고, 그리고 감정의 조절이 필요한 그러한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복적인 실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캐롤라인 리프라고 하는 학자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캐롤라인 리프는 굉장히 유명한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장기간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그러면서 뇌과학자인데요. 우리 뇌의 가소성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뇌에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훈련하고 습관을 들이면 새로운 신경다발이 계속해서 생긴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 뇌가 점점 스스로 가지치기를 해서 우리가 배웠던 것도 다 이제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훈련들 지금까지 이제 스킬 1부터 스킬 7번째,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8번째를 배우는데, 이 모든 기술들을 반복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그 실습을 하고 삶에 자기가 익숙하게 습관적으로 이 기술들을 익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지 이론적으로 배우는 것은 다 잊어버려요. 여기 오늘 이제 유튜브를 들으시는 분들 계실 텐데, 유튜브를 쫙 듣고 그렇구나라고 하는 것으로서는 절대로 정체성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그냥 뇌에 그냥 저장될 뿐이에요. 저장되는 것으로는 당신의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여기에 내용에 나와 있는 이론을 배운 다음에 실습을 병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실습을 병행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실습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바뀌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이제 그 운전에 대해서 운전학원에서 뭐 100시간, 1000시간을 이론을 배우고 차에 대해서 배우고 운전을 어떻게 잘할 수 있는지 드라이빙에 대해서 배우고 뭐 아무리 해도 내가 직접 운전대를 가지고 도로로 나가지 않으면 운전하지 못합니다. 그런 건 똑같습니다. 직접 도로로 나가서 운전을 해야 돼요. 내가 아무리 큐티 아주 명강사의 강의를 100번을 들어도 내가 큐티를 하지 않으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내가 하지 못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 훈련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 동기화된 이야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해야 될 이 규칙이 있는데, 첫 번째는 상대방과의 눈을 맞추는 거예요. 이 눈을 맞추는데 어디를 맞춥니까? 왼쪽 눈을 서로의 왼쪽 눈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 포플라 스토리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왼쪽 눈을 바라보냐면, 왼쪽 눈은 바로 이 뇌로 올라갈 때 우뇌랑 연결이 됩니다. 우뇌랑 연결이 돼요. 이 안에서 트위스트 한번 꼬여서 우뇌랑 연결. 우뇌에 이제 이 감정뇌가 있고, 우뇌가 바로 이 4가지 조절 센터가 있기 때문에 이 포플라 스토리 이야기할 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의 감정과 같이 컨택하면서 우뇌와 우뇌끼리 서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 상대방과의 아이 컨택을 할 때에 이 왼쪽 눈을 서로 보면서 서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적절한 수준의 감정 표현을 해야 합니다. 적절한 수준의 감정 표현이라고 되어 있죠. 적절한 수준의. 왜냐하면 이 뒤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밑에 굉장히 이 트랙 1부터 굉장히 격한 감정을 표현하면 어떨까요? 우리 안에 그 감정이 다시 몰려와서 트라우마가 다시 몰려오게 되고, 그리고 이것은 내가 잘 조절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야기하게 되고, 다른 사람도 그 감정을 듣게 되면 압도당하고 굉장히 어떻게 돼요? 위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서로 간의 훈련이 될 수 없어요. 이 훈련은 반드시 파트너가 필요한데, 파트너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이
지금은 격한 감정을 얘기할 필요 없다. 그럼 언제 얘기하느냐? 트랙 2에 가서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은 6가지 감정, 분노나 우울이나 분노나 그리고 슬픔, 그리고 역겨움, 수치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트랙 2에 가서는 굉장히 많이 해야 돼요. 많이 실습을 해야 돼요. 그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그 트랙 2에 가기 전에 지금은 뭘 하냐면은 이렇게 내 안에 이 뇌의 용량을 충분하게 키워놓고 그러한 감정을 얘기해도 내가 견딜 수 있을 정도의 내 용량을 키우는 거야.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그 마스터링 오브 조이 앤 레스트가 되는 거죠. 나의 기쁨과 쉼을 내가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 이 능력이 없으면 트랙 2에 가서 6가지 감정을 계속 쏟아넣어야 될 텐데 이 쏟아놓을 때 자기 감정 컨트롤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서로 훈련도 안 되고 자기도 훈련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중간에 중도 포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트랙 1을 마쳤다, 트랙 2를 마쳤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과정이 트랙 1, 2, 3, 초급, 중급, 고급반이 있는데 이것을 뭐 내가 언제 끝냈다. 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이 트랙 1을 마칠 때 트랙 1에서 요구하는 그 훈련과 스킬들을 내가 충분하게 익혔는가. 지금까지 저희가 트랙 1 시작반에서 스킬 1에서 지금 스킬 7까지 7까지 왔지 않습니까? 이러한 스킬들을 내 삶 속에서 얼마나 익혔느냐가 다음 트랙 2로 넘어갈 그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 4플러스 이야기의 구성은 이 4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간단한 상황을 설명합니다. 간단한 상황, 있었던 간단한 상황을 설명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들을 넣어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 상황이 있었을 때 내가 어떤 감정이 들었는지, 그리고 세 번째, 그 감정을 느낄 때 내 몸의 반응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 그 감정을 느낄 때 나의 몸의 반응, 그리고 네 번째, 이야기 속에서 나답게 행동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마무리를 짓는 거야. 이것은 반드시 저희가 나눠드린 교재에 그 시트에다가 종이에다가 양식에다가 그대로 처음에는 적는 연습을 해야 되고 나중에 이것이 습관화되고 이것이 자기가 잘 이 기술들을 잘 연마하고 자연스럽게 되면 적지 않아도 술술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4가지 구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를 써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 훈련생들에게 이 감정표를 다 나눠줬죠.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 자기가 원하는 것에 대한 감정,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 때의 감정,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의 감정들에 대한 단어들을 다 나눠드렸어요. 그래서 그 나눠드린 그 표를 보면서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생각의 단어와 감정의 단어를 구분하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 계속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감정이라고 생각해. 그러면 이 훈련이 좀 떨어지죠. 효과가 떨어지죠. 그래서 나눠드린 그 용지에 반드시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를 넣어야 우리 안에 뇌 조절센터가 작동돼서 훈련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잘 쓰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이것을 쓴 경험이 별로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죠.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면 내가 굉장히 황당한 일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어떤 것을 굉장히 잘 준비했는데 그것이 잘 표현되지 않았던 거야. 발표하는데 자막도 잘 나오지 않고 뭐 준비된 빔 프로젝트가 엉망이고 화면도 막 뿌옇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당혹스럽고 굉장히 마음이 심란하고 제 감정들 다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갑갑하고 답답하고 마음이 이런 게 다 감정의 단어죠. 그래서 그때 나의 몸의 반응은 어땠는지 나의 몸의 반응은 막 가슴이 막 두근두근 뛰고 막 화가 나니까요. 두근두근 뛰기도 하고 그리고 눈동자가 올라가고 막 화가 나니까 눈동자가 올라가고 그리고 거친 호흡을 내쉰다. 이거 전부 다 몸의 반응이에요. 그런 표현들을 반드시 적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 그때 당신이 경험했던 그 상황 가운데서. 그리고 그렇다면 이야기 속에서 나답게 행동한 것은 무엇인가? 사람들이 많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나답게 행동, 나답게 행동하는 것을 뭘 얘기하는 겁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해요.
이 나답게 행동하는 것은 뭐냐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야기 속에서 나답게 행동한 것은 예수님처럼 행동한 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성품으로 내가 행동한 거. 성숙한 내 자신이 행동한 거. 예.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행동했던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만약 내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다면 과거에 그렇게 행동했다면 그걸 쓰시면 되고 과거에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다면 그때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하나님의 마음처럼 예수님처럼 온유한 성품으로 온유한 보호자로서 이렇게 내가 했으면 좋았을 것을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이 포퓰러 스토리로 이야기로 파트너와 함께 나누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는 보통 이제 저희가 나답게 acting myself, 나답게 행동하는 거. acting like myself를 보통 마무리를 하는데 return to joy로 마무리할 수 있어요. 스케일 11인데요. 기쁨으로 돌아가기. 그래서 막 힘들고 어렵고 그랬지만은 사람들이 너무 제가 발표한 것을 너무 자막이 안 나오고 빔 프로젝트가 안 나오고 화면이 뿌하고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이 너무 좋다고 칭찬한 거야. 상사가 와가지고 혹은 동료가 와서. 그러니까 너무 내가 다시 기쁨으로 변했다는 거죠. 그래서 마무리를 기쁨으로 리턴 투 조이로 마무리해도 되고 지금 네 번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구성에 있어서 리턴 투 조이로 마무리해도 되고 자기 자신답게 행동하기로 마무리해도 되고 그리고 임마누엘 나누기. 그래서 어떻게 내가 주님과 샬롬을 누리고 주님과 함께 평강을 누렸는지로 마무리를 하셔도 됩니다. 이 세 가지 마무리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포플러스 이야기를 나눌 때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려움을. 나는 이 동기화된 이야기가 잘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거나 이것을 할 때 감정을 표현하거나 몸의 반응을 표현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들의 이유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경우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어린 시절에 해결되지 않는 외상이 있으면 이 사람이 감정이 아직 컨트롤되지 않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외상들 때문에 자신의 감정을 느끼지도 못하고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 포플러스 이야기가 잘 안 되겠죠.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을 모범을 내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이 있고 어렸을 때 불완전한 애착, 해결되지 않는 외상과 비슷한 거죠. 불완전한 애착이 있으면 다른 사람과의 유대관계가 두렵고 자신을 표현하거나 드러내는 것이 굉장히 두렵고 어렵기 때문에 이 불완전한 애착도 이 포플러스 이야기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또 이런 스토리들의 이야기에 그러한 것들이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도 이 포플러스 스토리가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동기화된 이야기를 살펴봤는데요. 이 동기화된 이야기는 처음에 배우는 사람이 약간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이 훈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런 스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훈련을 배우셔야 하고 또 마스터해야 하고 이 훈련은 일상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잘 훈련받으면 일상 속에서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때 굉장히 사용될 수 있고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사용하면 우리 안의 뇌에 새로운 그런 뇌 기술이 발달되면서 우리 뇌가 조화롭게 작동하면서 뇌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는 감정들을 해결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훈련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이 기술을 익히고 그리고 잘 훈련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